안녕하세요. 근근히 울리는 한국사입니다. 중세 정치입니다. 고려예요. 중세는 고려예요. 근근히 울리는 한국사. 목차, 후삼국. 자, 그래, 후삼국 시대가 있었겠구나. 그래, 고려 초기도 있었겠구나. 정치적도 있었구나. 아, 중기도 있구나. 그래, 후기야. 이제 후기면 끝나겠지? 안 끝나? 원가성기도 있어? 이제 끝나겠지. 말기까지 있네. 왜 이렇게 많아? 오늘 강의 길어지겠는걸? 정답입니다. 해봅시다. 후삼국 때. 자, 후삼국은 통일신라 되기 전에 삼국시대라고 했죠. 고려가 되기 전에 그 세계로 분열되어 있는 걸 삼국시대라고 해요. 후백제는 견훤이 완산주에 세웠어요. 견훤은 장군 출신이에요. 원래 장군이었는데 후백제를 세웁니다. 완산주가 어디예요? 전주예요. 전주. 근데 후고구려는 궁예라는 이 사람 신라 왕족 출신이에요. 참고로. 송악에서 세운다. 송악이 어딥니까? 개성이에요. 왕건이 해상 세력인데 그래서 나주를 점령해요. 나주가 어디죠? 전라도요. 근데 후고구려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꿔요. 그러다가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그 다음에 국호를 태봉으로 바꿉니다. 근데 왜 왕건이 차지하게 됐을까? 처음에 궁에는 신하들과 처음에는 살을 세웠을 때는 신하들이랑 같이 잤대요, 왕이. 그런데 나중에 권력을 먹으면 먹을수록 에헴, 나는 미를 뿌리다. 내가 니들 안에 있는 것들 다 이제 이어봐라. 누가 그 뭐지 패러디 못하겠는데.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저희옵니다. 너 안에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죽여라! 촤악! 폭정이 일어나죠. 보다 못한 신하들 왕건에 찾아갑니다. 장군님, 끌어내시죠. 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야 되나? 끌어내시죠. 안돼 안돼. 근데 아내가 장군, 거문과 갑옷을 갖고 왔습니다. 치시죠. 여보가 그렇다면야 치러 갑니다. 쫙쫙 죽여요. 사실 궁예가 이건 TMI예요. 궁예가 뭐 쫓겨나 이거 궁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 안 나겠지만 그냥 쭉 빼죽여 구인 뭐 그거에 관심 없지만 그리고 나서 이 이후부터는 문제를 나오는 흐름들을 좀 정리한 것입니다. 약간씩은 그리고 나서 철원에서 고려를 공격했고 나중에 도읍에 예성을 옮깁니다. 그 이후 발해가 망했을 때 정왕국을 따라 세워주어서 발해의 유민을 수용해주죠. 이때 고려의 영토가 좀 위쪽으로 좀 약간 넓어져요. 예. 근데 견훤이 경량을 죽였어요. 이때 대양성도 점령하거든요. 데자비? 데자뷰? 위장왕의 대양서 점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경량을 죽였습니다. 어디서 죽였는지 아세요? 포석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나중에 신라를 가보시면 포석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물에 동동 뛰어가지고 먹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죽였어요. 근데 죽였다기보단 경의 왕이 자살하게 시킨 거죠. 자결을 해라. 그래서 고구려가 이에 분노하여 전투했지만 공산전투에서 패배했어요. no. 왕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나왔지? 신승현 장군이 있었어요. 전하, 왕이시여, 그 갑옷을 내게 주십시오. 두고도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네, 그럴 수 없네. 그럴 수 없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도망치십시오. 장군! 도망가요. 그 신승현 장군 나중에 내가 왕건이다. 공격하라. 저놈이 왕건이다. 죽여라. 나중에 견훤에게 대령합니다. 장군들은 왕건이 누군지 모르니까 견훤이 딱 봐요. 얘 왕건 아니잖아. 에이, 괜히 좋아했다. 에이, 그럼 고려 망했는데. 고창이 어디입니까? 고창이에요. 네. 고창은 고창이. 공산전투는 대구입니다. 3년 후
고려가 이를 바득바득 불어가지고 고창 전투를 해서 고려를 승리로 이끕니다. 근데 이후에 후백제에서 신검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신검이 누굽니까? 견훤 아들이에요. 왜요? 견훤이 넷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웃기다 진짜. 장남이 신검이에요. 왜나 왕 안 시켜줘요? 유배시켜버려요. 그래서 탈출해서 고려에 귀순합니다. 견훤을 받아주잖아요. 경순왕이 그걸 보고서 야, 신라가 이제 우리나라 대가 다 했는데 얘 견훤을 받아주지 않냐. 우리나라 받아줄 거다. 나도 받아줄 거다. 갔어요. 그래서 나라를 신라를 고려에 바칩니다. 와 이제 이국 시대죠. 근데 이때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습니다. 이게 사심관 제도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견훤이 왕권한테 야 백제는 여기가 우리나라는 여기가 약점이고 여기가 약점이야. 여기가 약점이야. 알려주겠죠? 정보를 합니다. 끝. 자 고려의 왕들. 이거 하는데 6분. 아무튼 고려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알아볼게요. 폐쇄적인 신분체계였습니다. 근데 개방 능력, 과거로 인하여 개방적이게 됐고 능력의 위주가 좀 됐어요. 물론 신분은 있죠. 예전엔 불교였지만 고려 때는 유교랑 불교예요. 그 최승로의 신문 28조 영향인데 최치원의 신문 10조와 헷갈리지 맙시다. 왜 이 말을 써놨냐? 내가 그랬거든요. 순서 초기, 중기, 후기, 원가, 석기, 말기. 초기는 호족들이고요. 중기는 문벌귀족, 후기는 무신정권, 원가석기는 권문세족, 말기는 신진서대부. 얘들 누구예요? 호족은 신라시아 때 통일신라했을 때 알 거고, 중기는 이럴 때 개국 공식들 세력들이 뭉친 것이고, 무신들 장군들, 권문세족은 원나라를 등려본 사람들, 신진서대부는 공민왕 때부터 등려한 과거로 진출한 세력들, 중소부족들, 이들을 나중에 향리라고 해요. 알아봅시다. 초기 왕들 태조왕건입니다. 야, 내가 드디어 상통일 딱 고려다. 뭐 해야 되지? 그래, 왕을 세웠어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말이 안 되잖냐. 민생 안정이에요. 스타를 안 하고요. 세금 10분의 1을 세금 10분의 1만 바치게 합니다. 세금 10분의 1만 바치게 해요. 오예. 이게 취민유도라는 방식이거든요. 취민유도요? 뭔 소리죠? 뭔 소리냐? 취가 수치입니다. 백성을 수치할 때는 도가 있어야 한다. 유가 있을 이유거든요. 야, 스탈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세금 10분의 1가 스탈을 금지하겠다는 게 취민유도. 이 방식이다. 그 다음에 흑창. 겨울을 지나면 먹을 게 없어. 가을이 주서왔는데. 우리 딱 굶어 죽게 생겼어. 왕건. 내가 흑창을 열겠어. 진대법 같은 걸 하겠어. 와. 그 다음에 호족과 관련된 것들이 있죠. 백성을 안정시켰다면 이제 좀 경쟁자들을 좀 해야죠. 회의 정책입니다. 사성제도요. 왕시성. 너 왕씨해. 그만큼 좀 인정해주는 거고 혼인 정책이에요. 왕건이 우리나라 중에서 한반도에 있던 사람 중에서 부인 제일 많았을 거예요. 아들이랑 딸이랑. 혼인 정책 역분전. 토지제도예요. 개국 공신이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농공을 인상하여 땅을 준다. 통제 정책이죠. 이거 당근만 줄 수 없잖아요. 당근 줬으니까 책책도 줘야죠. 인재제도예요. 서신관제도. 방금 경순왕 봤죠? 대호관. 대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그냥 해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행정 관리 취급하겠다는 느낌이죠. 끼인제도가 뭡니까? 상수리제도랑 비슷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통일신라는 상수리, 고려는 기인제도. 주로 중소호족을 상대로 해요. 기인제도가 뭔가요? 중소호족의 자제를 서울로 납치해 가는 거예요. 납치는 아니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땡땡땡 호족은 아들을 서울로 보내라. 아들아, 잘 지내야 된다. 저 관직하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아니, 좀 잘 지내세요.
그 다음 북진정책을 해요. 고려가 고구려잖아요. 사료를 봤을 때 장수왕 때도 고려라고 써 있었잖아요. 서경에 의해서 지위를 좀 많이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 나쁜 놈들 만복의 사건이 있어요. 거란 쪽에서 왕이시여 거란이 친결이 맺고 싶습니다. 죽여라. 낙타는 만부결에서 낙타를 굴겨 죽여요. 발해 유미 수용했죠? 정계랑 계백록서라는 걸 남겨놨는데 관리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훈연 10조는 후대의 왕들을 위해서 유언적인 성경인데 훈연 10조를 보면은 승부의 정책 연등해라 팔간에 좀 중요시해라. 서경 중시는 서경 중요시해라. 북진 정책 알 수 있죠? 거랑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훈연 10조에서 특징은 함부로 절을 짓지는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승부는 하되 함부로 짓지 마. 알았지? 사원은 함부로 짓지 마라. 정해놓은 그 외에는 절 세우지 말았지. 그 다음에 적자적 원선 왕권 강화 상속 그 느낌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왕이에요. 회종이에요. 왕교의 난이 일어납니다. 호족이에요. 사상 정책으로 인하여 왕실의 성을 주었다. 정종이 그 다음 왕을 이었을 때 야 벌써부터 미쳤냐 여기는 왜 이렇게 벌써부터 호족들이 날뛰어? 서경건을 뛰자. 우리 태조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죽어요. 광종은 정종의 형제예요. 동생이에요. 정종이 빨리 죽거든요. 광종이 왕권 강화를 한다. 문제는 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 미쳤다는 것이죠. 일단 노비 한건법을 합니다. 이 당시 노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소? 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농노를 말하는 소라고 불렀어요. 대화가 되는 소. 재산이잖아요. 호족들이 가장 갖고 있는 재산이 뭡니까? 땅? 노비가 없으면 못해요. 군사? 노비가 없으면 못해요. 노비를 없애자.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노비를 싹 다 풀어준다. 이게 과거제를 통해서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사신으로 왔거든요. 아팠거든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광종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쌍기를 통해서 과거제 도입해줄래? 해가지고 쌍기를 통하여 쌍기가 고려로 귀화한 다음 과거제를 설치하는데 능력 기반 유학이에요. 호적 수청합니다. 광이라고 했죠? 미쳤어요. 예. 공복을 통하여 위계서열 공복이에요. 4개 색깔이에요. 4가지 색깔의 공복을 제정했는데 그냥 들어놓으세요. 자색, 단색, 비색, 녹색. 백지 때는 비색이 2번째였죠. 근데 여기는 비색이 3번째고 녹색이 마지막. 근데 칭제 권원했어요. 자신의 어떤 황제처럼 여겼다. 칭했다, 불렀다. 그래서 연호는 황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연호는 황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영혼호를 좀 외워두는 게 좋겠다. 광덕, 중풍이라 했구나. 주연공부법에 보니까 수탈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냥 걷지 말고 야 내가 너네 주연 단위로 조세랑 공무량 부역대 내가 부역을 다 알려줄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정해진 것도 해가지고 안정성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 거두지 마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송이랑 친선을 했어요. 왜 친선했을까? 아무튼 다시 말하면 송가랑 친선을 맺는데 거란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훈요 쉽죠? 그 다음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제2보를 설치합니다. 빈민 구제 기금이에요. 상당히 보니까 다 뭔가 어찌 보면은 호족들을 약화시켰고 과거제를 통해 자신들의 색을 만들려고 했고 백성들을 세워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권을 높이려 했구나. 괜찮은 왕이고요 생각보다. 후기때 숙청이 엄청나요. 경정 봅시다. 경정은 시정전시가를 해요. 신진 세력을 제거하죠. 쌍기 같은 기하 세력과 과거제로 동용된 신진 세력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성종. 아랍을 왕은 성종이에요. 유교 중심입니다.
성이 뭡니까? 이룰성이에요. 유교 중심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봐드립니다. 여기서 왕과 신라는 대등하다. 그리고 즉 외관이라고 하거든요. 파견을 주장해요. 그래서 12목과 향리제를 설치합니다. 향리제가 누군가요? 향리가 누굽니까? 향리는 중서족이에요. 중서족. 그들이 향리를 하게 됐구나. 그 다음에 불교를 비판합니다. 유교니까 당연하겠지. 연등의 발각에 없앱시다. 없애요. 유교 정치 이념합시다.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 12목에 각각 그 잘하는 박사들 있죠. 파견합니다. 야 유교니까 백성들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의창을 해야 하는데 태조 흑창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한편으론 노비 한천법해요. 오 노비 쓴 건 좀 좋은 것 같네요. 환 바꾸다 천민으로. 네? 노비 안건법 때 상당수가 양이 됐잖아요. 다시 노비로. 분사제도는 수도를 바꾸잖아요. 수도를 좀 나눈다는 거예요. 느낌 와요? 세종시 생각하면 편해요. 서울시는 수도, 국회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를 좀 기능을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서경에 수수원이라는 걸 설치해요. 사실 이건 꽤 태조 때부터 예종이나 왕까지 계속 진행됐는데 보시면 알아요. 말은 말. 유학교육 여기 또 있었네? 여기 유학교육에 그러니까 12목에 다시 두 번 썼네요. 국자감 설치하고 12목의 경학 박사와 위학 박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문신 월과법이라 해서 문치주의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 또 생각이 생기게 되죠. 문신 월과법이 뭡니까? 일단 문치주의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중앙 문신들에게 시랑 부가 뭔지 모르겠죠. 일단 뭐 바치라. 그만큼 좀 문과적인 걸 많이 중요시했다는 거 보이겠죠. 우리가 중앙 정치제도에 이성육부를 안 됩니다. 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교적인 거 세웠죠. 중앙 정치 세웠죠. 중앙 행정조에 세웠죠. 지방 행정조에 세웠죠. 교육도 세웠죠. 짠. 그래서 성종이구나. 근데 이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시작됩니다. 한편에서 개경에도 비서성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어요. 예. 그 다음 목종이랑 왕도 있는데 별로 볼 거 없고요. 개정전식과 네. 가 시작됐고 현종 때 거란의 2, 3차 침입이 시작됩니다. 도병마사가 뭐냐면 전쟁과 관련된 것이에요. 현종은 약간 전쟁에 좀 많이 연관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계라는 것도 그 군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군사 느낌이 나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사람이 세운 제대로 보면은 주현 공고법이 있구나. 주현 공고법이 뭐죠? 주현은 지방의 행정 그 조직이죠. 지방의 행정구역이죠. 거기에는 향리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구하겠다. 향리들이 그럼 여태까지 향리는 과거를 응시도 못했냐? 그 뜻이죠. 명군급고법이 뭡니까? 군역을 면제해주겠다. 군역 면제. 연등회와 팔간회가 부활합니다. 그렇대요. 근데 문묘를 설치해서 문묘가 뭡니까? 과거에 어떤 좀 명망 높았던 그런 뭐라 표현할까요? 학자가 맞겠죠. 학자들을 이것도 그냥 제사 지낸다 합시다. 제사 지내는 건데 서유총을 홍유, 최치현을 문창으로 했다. 이거 통일신라 때 잠깐 봤었죠. 최치현 문창으로. 문종을 볼게요. 이 왕들이 다 바로바로 다음은 아닌데 주로 볼 왕들이에요. 문종은 경정전식과를 했어요. 삼심제, 세 번 재판합시다. 남경을 설치하려 했어요. 남경이 어디예요? 한양으로 바꾸려고 했었다. 근데 실패했다. 문종의 아드님이 대학국사 의천이에요. 그다음 선상기인법인데 일종의 기인제도인데요.
향리자질의 서울로 왕권강한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종 때 의천이 속장경을 편찬합니다. 많아요, 그쵸? 수종 때 이 사람도 뭔가 한 게 꽤 많거든요. 서적포로에서 인쇄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고요. 의천은 화폐 만들자고 해요. 주전도감을 통해서 화폐 만들자고 하는데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위천은 해동천태종을 만들어요. 해동천태종 기억하십시오. 잘 나옵니다. 해동천태종. 일단 별무화를 창설합니다. 누가 창설하냐? 윤관이 창설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남경을 찾자고 해요. 근데 이때는 둘 다 남경이면 누가 알아? 이때는 김희재만 나온다. 그리고 평양에 기자사당을 설치하였다. 근데 주의할 것. 숙종은 변무만이 창설되고 여진이 동북 구성을 정벌한 걸 못 봤다. 별무화 스토리. 여진이 쳐들어왔다. 싸우자 졌다. 야 졌네. 왜 졌지? 우리나라 윤관이 올립니다. 기병이 없어요. 싸움 조직도 없어요. 숙종이 그래? 야 만들어. 예 만들었어요. 숙종이 데리고 다 죽었어. 예종 때 윤관 예 정벌하라. 예 동북구성 정벌. 간무라는 게 있는데 간무 이거는 좀 뒤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연까지만 관리를 파견하고 속현이라는 아주 특수행정구역에 뭐가 있었지? 뭐가 있냐면 향부국소가 있어요. 거기는 못 보내, 안 보내. 거기에 딱 간부 파견한 거죠. 아, 뭔가 좀 중앙의 어떤 영역을 좀 더 과시하려는 하는 거구나. 그다음 구제도가 해민국, 다 민심 안정을 위해서. 구제는 구제하는 거, 해민국은 약국. 이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해동비록이라고 해서 풍수지리랑 관련된 것. 관악칠제, 양양연고는 장학재단이고 청년과 보문각은 다 어찌 보면 유학적인 교육 같은 걸 좀 생각하는 것처럼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의장가가 뭡니까? 개국공신에 추모하는 거죠. 신승겸, 김락연 장군들 싸우다 죽었던 사람들 추모하는 거구나. 도의장가. 아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려 정치 조직 봅시다. 고려의 정치 여기 있는 그림은 고려의 정치 조직을 좀 잘 묘사해주는 어떤 거에서 갖고 왔어요. 고려의 정치 조직 중에 중앙 통치조인데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뺏겨왔어요. 여기 보면 당나라는 중서문화성에서 갖고 왔는데 정책은 주로 신미 결정하거나 그런 걸 하죠. 이때 여기의 수상을 문화시중이라고 해요. 이품 이상을 재신이라고 하고 3품 이하를 낭사라고 합니다. 알아두시죠. 그리고 이성이라고 했죠. 이성육부라 했죠. 이성육부라 했기 때문에 상서성도 있어요. 상서성은 뭡니까? 정책 집행하는 데예요. 육부라고 해요. 정치행정 이론이 뭡니까? 행정학에서 하는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결정하는 데가 따로 있고 집행하는 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중성운하성은 결정하는 데고 상서성은 집행하는 데구나. 육부는 집행하는 데였구나. 와 그렇구나. 그래. 송나라 봅시다. 송나라에서 어떤 거 갖고 왔을까? 중추원이 있었어. 중추원은 무엇이 있을까? 이품 이상은 추밀이라고 해요. 이품 이상은 추밀. 3품 이상은 승선. 왕명을 추납해요. 그리고 여긴 있나? 없네. 여기 3사라는 기관은 회계를 하고 어서대라는 곳은 관리 감찰해요. 제추회의가 뭡니까? 재신과 추밀, 이품 위성들이 모여서 도병마다와 식목도감에서 모이거든요. 도병마다는 국방, 식목도감은 법, 도병, 병, 국방, 식목도감, 목으로 식목도감.
신목일 종이 만들죠. 신목일 나무, 종이, 법. 오케이. 대간은 낭사, 승선, 어사대들이 모여서 대간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형성합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대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서경입니다. 좀 거의 유품 이하까지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는 좀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좀 꽤 세요. 간쟁은 왕의 정책이 잘못을 논하는 거죠. 간쟁. 봉박은 봉박 씌웠다 이 얘기잖아요. 잘못된 정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기타 기관들 뭐가 있을까요? 보문각은 경연하는데요. 한림원은 교서는 뭡니까? 왕이 내린 거. 왕이 내린 문서. 외교 문서를 관장해. 근데 사천대는 무엇이냐면 천문관 지켜요. 왜요? 하늘을 알아야 농사를 짓죠. 왜요? 계절을 알아야 되니까. 아, 비 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물론 그때 비 오는 건 모르겠지만. 춘추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등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봅시다. 지방행정. 성종은 12목을 만들었다 했죠? 지방을 방해했어요. 거기에 현종이 오도양계를 만듭니다. 일반 지역은 오도라고 해서 안찰사를 보내요. 안찰사. 조선시대는 관찰사. 일반 지역은 오도 안찰사. 일반 지역은 주로 주군현으로 나뉘는데 현에는 주현, 속현,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해서 특수행정구역에는 향 북소가 있습니다. 지방관은 주현에만 파견되고 나머지는 향리가 중소조기인 향리가 속현, 특수행정구역을 관리하는 거죠. 근데 간무가 왜 파견됐냐? 전에서 말했듯이 중앙행정 기관화를 하려고 중앙행정권 구역화 시키려고 파견했었죠. 언제? 찾아보세요. 예종. 짜잔. 그다음 군사지역은 양계라고 해서 병마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개경의 주변 지역을 말해요. 서울경. 개경의 주변 지역을 말하는데 3경이 있었는데 개경, 서경, 동경으로 해서 동경이었다가 남경으로 바뀌어요. 남경은 한양. 왜 서경이랑 남경을 두었을까? 편제성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제도 있죠. 시기는 신년시가 있고 경년시가 있어요. 신년시는 3년, 경년시는 1년. 보통 원래 신년시가 정상인데 경년시는 좀 더 비공식적으로 치르는 시험이고요. 은서제도가 존재합니다. 오품인상 관료는 자제는 시험을 안 봐도 돼요. 꿀. 문상계와 무상계로 나뉘어요. 문상계는 문관, 무관 합쳐서 문관, 문상계. 무상계는 잡지. 시험 감독관을 지공거, 좌주라고 하고 합격생을 문생이라 하는데 지공거, 좌주와 문생이 결속해서 어떤 그런 파벌 같은 거에서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군사제도 볼까요?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중앙군은 장군방이라고 해요. 중앙군은 장군방과 중방의 모임이에요. 장군방은 장군들의 모임. 중방은 상장군, 대장군, 큰 사람들. 그 다음에 직업군인들은 군인전이라는 토지를 받았어요. 목고사 돈, 월급. 그리고 수도와 계경은 각각 2군과 6이라는 군사체제가 있었다. 지방군을 보면 위무군이에요. 위무군으로 직업군 형식이 아니라 위무군 형식이고 군역으로 합니다. 주영군과 주진군이 있는데요. 주영군은 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주현에 있는 군. 현에 있는 군이다 보니까 오도 양계가 아니겠죠? 오도 지역이고 그냥 예비군 그냥. 뭐야 목도리가 예비군이고. 근데 주진군은 뭡니까? 양계로 가는 겁니다. 진지에 주둔에 있다. 주영군은 현에 주둔에 있다. 주진군은 진에 주둔에 있다.
전쟁하는 진해. 그래서 상비군이에요. 특수권을 보면 광군은 정종 때 만들어졌는데 거란 때문에 만들었어요. 광종 때 거란을 견제하려고 송이랑 외교했죠. 그 전 왕이 정종이었죠. 그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연호군이라고 있어서 말기 때 외란이 엄청났거든요. 이걸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번에 쉬고 할까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굳이 왜 합니까? 좀 나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요. 좀 숨 고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중기 때는 문벌귀족 시대인데, 이 문벌귀족들은 음서, 공훈정 등을 통하여 계속적인 어떤 신분의 세습을 통하여 문벌귀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벌귀족 때는 해주채 씨가 있구나, 한평요 씨도 있구나, 안성 김 씨도 있구나, 경원 이 씨가 있구나, 경주 김 씨가 있구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람은 경원 이 씨예요. 씨라고 했죠? 이 경원 이를 좀 강조하려고 했다. 인종 때예요. 인종 때부터 시작합시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인종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은 장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좀 세력이 셌어요. 오죽하면은 신하가 왕 대신해서 외교 관계를 합니까? 여진족 금나라와의 군신 관계를 수락해요. 그 인수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생일을 국가 명절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척준경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동맹을 맺어서 이장겸의 난을 일으키지만 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불귀족의 동요가 일어났고, 야, 반란도 되네? 야, 대박이다. 야, 갈아엎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 왕권이 좀 하락하겠죠. 그래서 인종이 이 이후에 유신지교라고 해서 왕권 강화를 위하여 15조를 반포합니다. 그 이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아니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없어졌지? 성종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현종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인종으로 넘어온 거냐 이럴 수 있는데 뒤쪽에 있어요. 대외관계 그때 할 거임. 기대하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묘청 서경을 선동 운동이 일어납니다. 개연파랑 서경파가 있었어요. 서경파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묘청이란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풍술지리서를 근거로 서경을 옮겨야 된다. 그러면 금나라 전벌할 수 있다. 고구려 쪽에서 서경을 중시했다. 고구려 쪽이죠. 서경이 평양이거든요. 평양이면 어딥니까? 고구려 수도아닙니까? 왕이시여, 고려가 고구려 아닙니까? 기상을 찾아야 됩니다. 주체적이고요. 계획적이죠. 반면 개경파는 김부호식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아니 지금 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교적이고요. 사대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금나라 높은 나라에게 충성하는 건 당연합니다. 군신관계잖습니까? 사대주의예요. 그리고 신라를 중심으로 봐요. 왜냐면 통일신라니까. 유교적 합리주의로 보면 그게 맞거든. 그래서 서경파의 의견에 따른 인종이 대학원을 건설했지만 시편을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묘청이 난을 일으키죠. 나라 이름을 대의위국이라고 연호를 청기로 해요. 그 이후 망했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를 김부식이 짓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무신정권이 일어나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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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 벌써 후기예요? 후기야. 무신정권. 무신정변이 일어난 계기를 보면 보현한 놀이가 있어요. 그리고
김동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원인이 됐거든요. 뭐냐? 정중부라는 장군이 진짜 고위관리인데 수염을 잘 길렀대요. 김동중이 태웠어요 그걸. 문제 김동중이라는 사람은 정중부라는 사람보다 지위가 낮은데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참았죠? 근데 보현원으로 놀이를 갔어요. 보현에 상장군이라는 사람과 젊은 장수가 있었는데 상장군이 졌단 말이야. 뭐 늙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엄청나게 계급이 낮은 할례라는 사람이 아니 상장군이라는 게 그것밖에 못하면서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문제는 할례라는 사람은 엄청 낮은데 상장군이란 그 장군은 엄청 높은 자리거든요. 빡 돌았겠죠 무신들이? 무신정편 갈아엎었어요. 정중부는 중방에 설치합니다. 반란 일으켰죠? 정중부는 중방에 설치했어요. 반란들이 있었어요. 무신정권 때는 각 무신들이 집권을 잡을 때마다 어떤 반란들이 있었나 그거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먼저 반무신적인 난들이 일어났어요. 교정 승려의 난도 일어났고요. 조이총의 난도 일어났고요. 김보당의 난도 일어났어요. 이게 순서가 맞지 모르겠는데 일단 난이 무엇이었나 정리합시다. 교정 승려의 난들은 그냥 교정 승려들이 나를 일으킨 거예요. 왜요? 엿볼 수 있는 건 무신들은 글을 못 읽어요. 진심으로. 우리도 한자 못 읽잖아요. 저는 못 읽어요. 하물며 무신들은 얼마나 못 읽고 있습니까? 선종이죠. 교정들이 일으킨다. 조일총이라는 사람은 평양의 서경 쪽에 있던 사람들이고 김보당이라는 사람은 문신이었어요. 아무튼 반무신적인 난들이 일어났고 특수행정구역에서 반란들이 일으켰었어요. 망의 망소의 난이라 해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중에 이 공주 명학소가 충수년으로 승격돼요. 경대승이라는 사람은 도방을 설치해요. 도방이 뭡니까? 도방? 도방? 모르겠는데. 도방은 사병기구예요. 자신을 보호하는. 실제로 자신이 갈 때마다 그 자기 보호하는 그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면서 갔다고 하죠. 어떤 반란이 있었냐? 전주 관노의 난이 있었다. 뭔 반란이 왜 이렇게 많아? 그 다음으로 이임이라는 천민 출신의 사람이 집권을 잡게 됩니다. 김삼이 호시민 안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충원이 이임을 때려잡습니다. 봉사 10종을 왕에게 올려요. 교정도관과 도방을 설치해요. 도방을 다시 설치해요. 이민이 없었어요. 이때 무슨 반란이 있었느냐? 만적의 난, 최충원의 노비가 일으키는 만적의 난이에요. 최강수의 난, 고구려 부흥운동, 이비패자의 난, 신라 부흥운동입니다. 최후 때는 정방, 서방 3배초를 설치했어요. 정방은 인사 등용 기구고 서방은 그래도 문인들을 좀 등용하는 기구고 3배초는 자신의 어떤 개인 조직, 사병 조직. 사병 조직이라 인사권도 저희가 갖고 있고 사병도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었으면 진짜 권리 세분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반란은 2년년의 난이 있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뒤죠. 끊을까? 끊죠. 원가성기 때는 영토가 좀 많이 원나라한테 뺏겨요. 쌍성총관부도 있었고 쌍성총관부라 해서 천령 이북지역, 동령부라 해서 서경지역, 탐라총관부는 제주도 지역이거든요. 관제도 격화돼요. 이성이 있었는데 이성이 참의부가 되고요. 죽부가 사사가 되고요.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가 돼요. 그리고
몽골의 분마국이 돼요. 그래서 너 충성해라 충땡왕이 돼요. 그리고 내정 간섭도 하는데 정동인성이라는 거 설치하고요. 순마소라는 것도 설치하고요. 다루가치가 누굽니까? 아 관료들이에요. 그다음 만호부라는 것도 설치합니다. 오늘은 외우는 거 없어요? 나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이때 원 간섭계띠 왕을 보면 전민변정도가 이때도 좀 노비를 풀려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 또 고위층들의 세력이 너무 세졌잖아요. 후신정권 때 집권하던 사람들이 좀 힘이 셀 거 아닙니까? 노비 풀어야죠. 또 편미 18사라는 걸 반포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대신 안양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들어오고 서막전이 뭡니까? 서막전은 양형고라는 게 그 장학기금이라는 걸 앞에서 했던 게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관악이 더 이상 진행을 안 되는 거야. 왜 해? 알아본 거야. 장학금이 없어. 서막점을 설치해서 그 장학금 기금을 또 추가시키는 거예요. 충성왕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왕권강을 정말 많이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살림원이라는 걸 통해서 왕명 출납 기구를 따로 만들어요. 자기만이 시키고. 그 다음에 소금 전매제를 통해서 각연법이라 해서 소금을 전매하고 정방을 없애려. 자기가 인수권인지 좀 지겠구나. 만건당이라고 해서 이제 만건당을 설치해서 원나라 사람들과 고려 사람들이 거기서 성리학에 대해서 좀 토론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재상지종이라고 해서 즉위교서예요. 뭐가 있냐? 야 높은 가문들에 대해서 소개해요. 나중에 보면 있겠죠.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계칭해요. 그러니까 충선왕이 한 건 맞아요. 근데 충렬왕이 있을 때 했던 거예요. 충선왕이. 시기는 충렬왕, 한건 충선왕. 경찰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심양왕이라고 해서 심양왕이에요. 이거 좀 스토리를 알면 좀 복잡한데 뭐야? 원나라가 있어요. 고려가 있죠? 네 보면 분마국이라고 했죠. 분마국 사위잖아요. 딸 제국대장 공주예요. 아들 이 사람 충렬왕이에요. 그러냈어요? 아이가 생겼죠. 얘 충선왕이거든요. 근데 봐요. 얘는 충렬왕은 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딸의 아들이야. 직계야 심지어. 직계죠. 힘이 힘이 선이 렬보다 세요. 심양왕은 고려 국왕보다 더 센 고려 국왕이 여기잖아요. 심양왕은 더 세요. 권력이 몇 위 안에 들 거예요. 그럼 의문이 들어요. 심양왕은 왜 있습니까? 원나라가 고려를 견제하려고 심양왕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충선왕이 심양왕 자리에 있으면서 그 고려 어느 정도였냐면 고려 관리들이 결제받으려고 충선왕이 있는 그런 그 원나라 지방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충수강이 있어요. 찰리 베니도감. 찰리? 외국인? 충수강의 이름은 찰리. 충무강 때 전시도감이라고 해서 뭔가 좀 많이 해보려고 했었겠죠. 도감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다 좀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보면 충수강의 이름은 찰리. 충무강은 그래도 정치를 좀 하고 싶었다. 말기입니다. 공민왕이 나왔어요. 공민왕은 반원 정책이랑 왕권 강화를 해요. 기철이 숙청돼요. 기철이 누구냐면 원나라 태후의 동생이에요. 그 문제는 그 태후가 고려 사람이지. 기왕후. 기철을 숙청해요. 기시거든. 친원파거든요. 정동행성, 몽골풍, 쌍성총관부 다 원나라의 느낌이죠. 없애요.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없애면서 다시 토지를 회복해요. 천령 이국 땅을. 그리고 전방을 완전히 없애요. 없앴다면서요? 완전히 못 없앴죠.
신분을 통해서 전민이에요. 전민 병정도감을 통해서 없앱니다. 월에 노비들을 풀어줘요. 흥왕사의 난도 있었어요. 홍공적의 피난으로 안동의 흥흥사로 갔거든요. 이것도 설명합시다. 흥왕사예요. 공민왕 있죠. 그때 분모국이라 했잖아요. 노국대전공주가 있었는데, 네, 잘 생각해보면 공민왕이 어떤 그 권문세력수 세력들을 많이 몰아냈잖아요. 이거에 반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신은 무인 세력도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에는 권문제 사람들이 반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은 무인 세력들도 많이 죽어요. 근데 죽이려고 했거든요. 노국대 전공주가 나부터 죽여. 문제는 이 사람은 원나라예요. 황제 딸이거든요. 어떻게 죽여? 이 일로 더 사랑권해줘요. 강제적인 사이였는데 서로 사랑했어요. 야, 문제는 애 낳다 죽거든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미쳐가지고 이 자제이가 뭡니까? 남자들을 불러서 남자들이 노는 거를 남자들이랑 놀았어요. 이상하죠? 흥청망청 놀았어요. 얼마나 미쳤으면. 그래서 그러다가 그 다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이 연합이 등장해요. 신흥무이는 홍건적과 왜구를 정벌을 하면서 힘이 세져요. 신진사대부는 그 이전부터 성리학 중심이거든요. 보면 충렬왕 때부터 성리학을 도입한 걸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좀 신진사대부가 조금씩 힘을 키워나갔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공민왕 때 좀 많이 등용이 되거든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올라왔고 향리 출신이고 친명파고 성리학 중심으로 됐어요. 연합해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간단히 더 있어요. 걱정 마요. 더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 대외 관계, 즉 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자, 대외 관계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거란이 있었어요. 거란 1차 침입 때 성종 때 2차 침입이 있었죠. 이때가 그 유명한 서해의 단판이에요. 소선영과 서해의 단판이 있었는데 야, 우리는 땅 찾으러 왔다. 서해가 여기 거기 땅 원래 고구려 땅이야 임마. 그래. 원래 왜 거란이 왔냐면 성과의 연합을 통해서 거란을 견제하기 싫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래. 그리고 서희가 또 말하는 거예요. 야, 사실 우리가 거란이랑 좀 교류를 하려고 했었거든. 너네랑 교류를 하려고 했었어. 야, 중간에 여진족 있지 않냐. 야, 걔네 때문에 지금 걱정이야. 걔네가 없었으면 너희랑 교류했을 텐데.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강동 육주를 줘요. 강동 육주가 원래 여진족 땅이거든요. 신기하죠? 거란이 강동 육주를 쌈싸먹기 다 해가지고 그래 너 먹어. 우리랑 교류해줘야 되고 송나라랑 이제 외교하지 말아야 돼. 서해가 응 알았어 가 알았어. 그래서 강동 육주를 얻어요. 2차 침입은 현종 때 강조의 정변을 배질로 해요. 여전히 송나라랑 외교하고 있단 말이야. 아이씨 어떻게 쳐들어가지?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어요. 일단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성공했죠. 그래서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가는데 양구가 아니에요. 양규라는 장군이에요. 양규.
세 번째 침이 또 현종 때 일어납니다. 강감차시 기주대첩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쳐들어오겠다 싶어서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나성은 개성 주변에 있는 거고 천리장성은 그냥 북방지방 쪽에 설치하는 것이죠. 그다음 여진입니다. 이 얘기 방금 했었던 것 같은데 합시다. 여진과의 대의관계예요. 고려가 패배했어요. 야 어떡하냐. 중간에 저희가 약해요. 조직을 세웁시다. 그래. 별무반 숙종 때 별무반을 창설해요. 윤관입니다. 신기군 말, 신보군 기각 기마할 때 그 기. 신보군은 보병 걸어다니잖아요. 보병 항마군. 왜 항마인가요? 여진의 마귀를 본 거예요. 악한 놈들. 대항해야 된다. 항마군 승려예요. 그래서 예종 때 동북구성 점령을 하죠. 근데 이거 돌려줘요. 1년 만에. 근데 이것도 심각한 거. 윤관이 또 공세였다 그게 시기 나가지고 윤관을 또 유배 보내고. 진짜 관료제가 문제긴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동북고성을 돌렸기 때문에 다시 여진 세력, 사실 거기가 여진 세력들의 근거지였다는 것을 좀 알아두면은 이게 얼마나 뼈 아픈 실수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진 세력이 또 장성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진이 금나라가 되고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이자겸이 이것을 수락하죠. 그래서 묘청은 서경천대가 좀 북진해야 된다. 서경천대해야 된다. 근데 실패하는 거죠. 근데 여진 또 죽어요. 그리고 몽골. 일단 몽골이랑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강동의 역이라고 했거든요. 고려랑 몽골이 여진이 아니구나. 거란이군요. 죄송해요. 거란이 됩니다. 강동의 역 때 고려랑 몽골이 거란을 없애요. 어떻게요? 사실 이거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거란이 있었어요. 이건 고려죠? 대충 여기 성이 있다고 쳐봐요. 몽골이 있었어요. 죽이러 왔어요. 여기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황은 고려가 여기 있고 성이 여기 있고 거란이 여기 있고 몽골이 이렇게 포위해버린 거예요. 죽였죠. 이게 강동역이에요. 강동 지방이었나봐요. 아님 말고 그냥 외워요. 고려랑 몽골이 거래를 없앴는데 이때 몽골이 조공을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서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요가 죽어요. 죽였냐? 1차 침입 때 왔는데 이때 활약하는 고려의 장군은 박서의 귀주성은 전투고 2차 침입 때 이때부터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근데 김윤호라는 사람이 처인성 전투에서 설리탈이 없어요. 설리탈은 엄청난 대장군이었거든요. 3차 침입 때부터 몇 차 침입까지 있는데요. 8차인가? 30년 그래서 30년 동안 한반도가 쑥대밭이 돼요. 진심으로. 추조대장경이 없어졌고요. 황룡사 그춘 목사도 없어졌고 여기서 안 써졌지만 석장경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처님의 힘으로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겠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8만대장을 축하합니다. 추조대장경은 언제 만들었나요? 거란 때요. 거란 부처님 거란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경 목적은 사실 호국불교잖아요. 사실 그 성경이 좀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항복하고 개경환도 결정을 하죠. 삼별초의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리도가 배중손이었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는데 그 과정에서 배중손이 죽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김동전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를 이끌어서 죽습니다. 끝. 그다음에 홍건적과 왜구예요. 홍건적은 안 했네. 공민한테 주로 홍건적은 원나라에 대한 한족의 어떤 도적들이거든요. 홍건적을 피해서 복주로 안동으로 피합니다. 이때 일어난 게 홍안사의 난이죠.
그리고 우왕 때는 왜구가 정말 일어나요. 이성계는 황선, 즉 황선 남원 지방인데 황선이라는 지방은 남원 지방이에요. 지리산에서 왜구를 격퇴했고 최영이라는 장군은 옹산이란 즉 부여라는 곳에서 지금의 부여에서 왜구를 토벌하였고 최무선이라는 사람은 진포에서 진포대첩 황산대첩, 홍산대첩, 진포대첩 그리고 화약을 통해서 최무선 박이는 수시마 정벌을 시작하죠. 그 다음 명나라랑 또 대관계가 있어요. 철령의 지방을 요구합니다. 철령이가 어디예요? 공민왕 때 수시마 상성총관부를 점령하면서 어떤 지방을 명의 내놓으라고 해요. 이때 요동정벌을 추진해요. 최영과 우왕은 이성계는 반대했죠. 근데 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성계가 위화도 왜군을 해요. 그래서 폐가입진을 구실로 우왕을 폐시킵니다. 폐가입진이 뭡니까? 우왕이 신돈의 전민변정 도감을 했었던 신돈의 종의 아들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공민왕과 그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안 됐다. 이건 잘못됐다. 구실로 폐위시키고 그 이후로는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끝. 12시 54분. 안녕히 주시기 바랍니다.